회사들을 보시면 네.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고 예, 하잖아요. 예. 편안하게 가지고 싶으시면 대형주 쪽에서 네. 보셔도 되고 대형주 쪽에서도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화그룹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가운데서 실제로 우주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한번 소팅을 해보시는 겁니다. 연결은 다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진짜 핵심이 우주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또 있어요. 네. 예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 오셨습니다. 우주항공산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쭉 하고 있습니다. 우주하면 가슴이 뛰고, 네. 또 무슨 주식이 있을까? 가슴이 뜁니다. 투자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우주와 관련된 여러 최근의 뉴스, 히스토리, 각 국가들이 그렇게 개발을 하는 이유, 또 거기에 민간 기업까지 뛰어든 뉴스페이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저희 방송을 저희 걸 시청하시는 같이 보시는 분들도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이 연관성이 있고 봐야 될 것이냐가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앞서 하려던 그 부문별로 내용이나 관련 업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일단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작년 말부터 갑자기 좀 올랐어요. 이게 제가 자료는 작년 말에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뭐 6% 7% 오른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가 수준이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좀 올라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공부 차원에서 일단 익히신 다음에 종목을 보시다가 어떤 좀 조정을 받거나 좀 눌리는 기회가 있을 때 네. 그때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발사체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2017년에 스페이스X가 그 세계 최초로 재사용 발사체를 사용했고 이를 통해 가지고 금액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라는 건 앞서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체로 180회의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인지하고 있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인공위성이 됐던 우주성이 됐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사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180회가 되면은 이틀에 한 번 꼴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사체 관련돼 있는 기업들 여기 언급이 지금 쭉 돼 있습니다. 주로 보시면은 해외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보잉도 있고 에어버스 항공사들이 또 있군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밑으로 보시면 스페이스X 있고, 네. 물론 비상장이지만,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돼 있죠. 한국형 발사체가 아무래도 개발이 됐고 그렇죠. 예. 나갔으니까 이제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회사가 있고 아마 이노스페이스가 올해 상장이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상국 이제 글로벌 우주 산업 내에서 37% 비중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위성 항법 시스템 장비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것들은 주로 이제 스마트폰, 자동차, 항공 등의 이제 위성 항법 그다음에 이제 그 칩셋 및 수신기에 탑재가 되는데요. 지상국은 안테나, 수신기, 전력 증폭기로 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시장 규모 자체는 이 우주 산업 내에서 가장 크기도 하고 우리도 이쪽에서 일정 부분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켓을 우리가 쏘아 올리는 어쨌든 쏘아 올리는 발사체가 있어야 우주 공간에 올리는 건데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걸 다 컨트롤하는 게 지상에서 교신하고 네네네네. 뭐 한다는 거죠. 지상국이란 개념이.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역시 대표 기업들은 대부분이 외국 기업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회사 중에는 여기는 비상장으로 나와 있는데 컨택이 작년에 상장했고요. 아, 네, 상장했군요. 네네 인텔리안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가끔 이제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죠. 소개가 됐을 겁니다. 네, 해상 안테나, 쪽, 예, 뭐 그쪽 이렇게. 안테나와 관련돼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마존이 이게 계속 들어가는 것도 참 눈에 띕니다. 우리 스페이스X만 주로 많이 보는데 그죠? 네. 아마존이 우주 계획, 그러니까 아마존이 은근히 이거 말고 클라우드 쪽에서도 그렇고요. 예.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로 많이 이직이 돼 있지만 굉장히 이제 사세를 확장을 하는데 진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능성도 좀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데가 저궤도 위성, 중궤도 위성, 정지궤도 위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위성체를 만드는. 위성체. 근데 이제 이게 저궤도 위성은 주로 이제 킬로미터 기준으로 2,000km 밑에 200에서 2,000km 250에서 2,000km 사이에 있는 지상에서부터. 네.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이제 통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습니다. 저궤도 쪽은. 중궤도 쪽은 이제 2,000km 이상, 2,000km 이상에서 36,000km. 네.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겠죠. 이거보다는 사이즈도 클 것이고 이쪽은 이제 통신, 그다음에 관측, GPS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지 궤도. 예. 정지 궤도라고 하는 건 그냥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정지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36,000km 이상에서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큰 이제 통신이 될 거고 위성 방송 주로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네요. 우리가 모르고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죠? 네. 사실 모르죠.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우리나라에 또는 해외 기업 중에 어떤 게 여기에 해당이 되나 이제 이런 걸 찾는 거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돼 있는 기업을 보시면 뭐 아마존이 들어가 있고요. 보잉이 들어가 있고 스페이스X, 원웹, 네, 뭐 이런 회사들 다 들어가고, 들어가 네.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항공우주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인텔리안테크, 그다음에 세트레가이 뭐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 네. 있죠. 근데 이제 관련돼 있는 것들은 이 정도 돼 있는데 주로 이제 부품 쪽이잖아요. 보시면은. 그렇죠. 예. 네, 부품 쪽이고 본체를 만드는 쪽으로 해가지고는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위성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출연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현재는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좀 상업용까지 확장하려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이제 저궤도 위성은 주로 이제 관측 데이터 수집하고 전체 위성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저궤도와 관련돼 있는 회사는 뭐 해외 쪽은 그냥 보시면 되고 국내 쪽에서는 역시 한화 시스템,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그다음에 컨텍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다음에 여기 나라 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제일 밑에 이 회사도 아마 올해 상장을 아마 예상하고 있는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돼 있는 기업체들이 올해 생각보다 많이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네. 것만 가지고도 항상 이슈가 보면은 되죠. 이슈가 네. 될 수 있다. 상장하는 기업도 관심이 있지만 산업 자체가 부각될 수 있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중궤도 위성 관련된 건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좀 제외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항법 시스템 주요 활동 분야 이쪽과 관련돼 있는 이제 주요 활동 분야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한다든지 이동통신망 가입자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지능형 교통 시스템, 물류 관리 그리고 UAM, 드론 뭐 이런 쪽을 다 이제 전반적으로 총괄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중궤도 위성 쪽에서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지궤도는 이제 공전주기, 자전주기하고 같아서 고정된 것처럼 보인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네, 네. 이 하나의 위성으로 지구 표면의 42%가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3개 위성이면 극지방을 제외하고 전체가 다 커버가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제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규모도 크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GPS 관련된 부분들. 네. 요거는 뭐 4차 산업하고 미래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이다라는 거는 뭐 앞으로 자율주행도 있을 것이고 UAM도 하게 될 거고 아까 이제 현실과 가상현실을 갖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현실의 모습을 가상한 현실에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하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군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군사용으로도 쓰이고 토지 측량 등으로 이제 쓰이는 이제 KPS 한국형 GPS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요것과 관련한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 위성 제작과 이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위성 활용 서비스하고 장비와 관련돼 있는 주요 기업체들 이렇게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들이 좀 들어가고요. AT&T. 네네. 네. 통신사들이 좀 들어가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체로 보면은 밑에 역시 KT 스카이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는 세트레가이, 컨텍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중에서 그 SIS라고 네. 이 회사도 지금 있고, 근데 이쪽은 뭐 이렇게 딱 보셔도 사이즈가 규모가 이렇게 큰 그러니까요. 회사들이 아니다. 네. 예, 그런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자료들처럼
뭐 체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총 조합을 하는 쪽으로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회사가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엔진과 관련된 쪽에서 총 조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물론 그 밑에 회사들 쭉 있습니다만 그걸 일일이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구조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역시 한국항공우주, 아무래도 이쪽이 우리나라 이제 대표 그 우주 항공 쪽에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네. 연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한화그룹 자체가 이쪽과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한화그룹 쪽들이 많이 이제 관여가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국방과 우주기술 뭐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용으로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국방 쪽, 특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가지고 스페이스 X의 역할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참고적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국방부 쪽 외에도 정부기관하고 평년 대비 2배 정도 계약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약이 늘어나는 게 나사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이제 상업회사들 이런 쪽에서 이제 늘어났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앞으로도 이제 소위 말해서 뉴스페이스 쪽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림을 붙여드린 거고요. 뉴스페이스 세부 산업의 조망도인데 뭐 굵직한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네,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뭐 딱 눈에 띄는 게 뭐 일단 스페이스X가 많이 스페이스X, 보이고, 그다음에 블루오리진, 네네 이게 딱 보셔도 그냥 몇 개 네. 회사들이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시했던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년은 사실 조금 멀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작년 말부터 정찰위성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그다음에 중국의 창어 6호의 발사 이런 것들을 앞서 가지고 우리 역시도 앞서 2월 달에 이제 발사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작년 말하고 작년 말 거를 한번 공시자료 찾아보시면은 이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수주, 물론 정부로부터 주로 수주한 거지만은 이제 수주 내역이 꽤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곧 시연하려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가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된 얘기를 쭉 했는데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네. 어쨌든 우주에 대한 도전이나 이게 과거에는 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산업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우리가 소위 AI 나오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게 이제 막 두각을 받을 때 한국에서 그럼 엔비디아 수혜주는 뭐냐? 그러면 누가 엔비디아지, 엔비디아 사. 사실 해외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옛날엔 사실은 뭐 미국 기업에 투자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모바일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기업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미국에 있다면 사실 미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국내 기업들을 또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역시나 아까 보면 아마존, 그다음에 스페이스X는 상장이 안 됐는데 상장 모멘텀이 좀 있는 거고, 네네. 그죠? 그런 또 혹은 항공기 업체들, 뭐 보잉이나 이런 쪽 있겠어요, 그죠? 네네. 네, 아까 이제 블루 오리진도 있었던 것 같고. 네네, 네. 예. 그런 쪽으로 사실은 좋은 건 나쁜 건 뭐냐면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주로 우주만 하겠지만 아마존은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뼈를 소위 갈라내기가 어려운데 뭐 다른 것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죠? 이제 여러 개가 가실 수 있다는 게 있고, 네, 해외 쪽에서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죠? 국내 쪽에서는 그러면 기업들에 대한 고민인데 지금 사실 언급된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이나 통신 장비 업체들이 거의 다 언급이 됐단 말이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지? ETF를 사야 되나? ETF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이제 회사들을 보시면 네. 이제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고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으로는 좀 셀 수 있지만 예. 이제 그게 물론 오버슈팅이 나와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이제 그거보다는 좀 편안하게 가지고 싶으시면 대형주 이제 중심으로. 대형주 쪽에서 네. 보셔도 되고, 대형주 쪽에서도 네.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주가 보면은 아까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화그룹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가운데서 실제로 우주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한번 소팅을 해보시는 거. 그러니까 연결은 다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진짜 핵심이 우주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또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쪽을 한번 소팅해 보시는 방법. 이제 하나그룹이라고 해서 그냥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우주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시켜 보면 그 안에, 몇 개 회사들이 더 있고요. 그 안에서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면은 거기서도 종목을 골라내실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신규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와 관련한 것 비슷한 거 내지는 이제 오히려 신규 상장되는 것들이 작년 어떤 패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두산 것도 한번 로보틱스 같은 경우 우리가 두산이 로봇 하는 줄 사실 알았나요? 몰랐는데 사실 대기업들이 그 이후에 뭐 하나도 한다고 물밑에서 다 하고 있었는데 네네. 상장하면서 확 부각이 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아마 이쪽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실적이 다 안 좋을 겁니다. 예. 작년에도 안 좋고 재작년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 회사들 가운데서 이제 전화하면은 부품 만드는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네. 현실성 있는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걸 네, 감안해서 네. 봐서 턴어라운드 같이 맞물려질 수 있는 회사 쪽을 관심을 갖고 한번 넣으셨다가 기회가 될 때,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라는 게 지금 사실 작년 한 12월 20일 넘어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많이 오른 건 한 30-40% 올랐어요. 아, 이 관련주들도.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좀 당혹스러웠던 그러게요. 게 그 이슈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뉴스나 이슈 자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꾸물꾸물 올랐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그 전에 방송 이렇게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 보면서 네. 맨날 옳은 것만 얘기한다고 네.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준비해놓고 나서 이게 제가 어저께 밤에 준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건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연말 연초되면서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예. 오늘 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 있으니까 그걸 네. 감안해서 좀 관심 종목에 네. 넣어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동안 스크린 해드렸던 걸 가지고 종목을 한번 골라보시면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국내 관련 기업들은 이제 말씀하신 걸 제가 제 역할상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그 큰 기업들은 사실 양수겸장이에요. 한국항공우주나 하나그룹이라 이런데 이제 우주항공과 또 방산을 같이 하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양수겸장이 되는 거고요. 그 약간 규모가 조그만 기업들 위성 뭐 저궤도 기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테마가 됐을 때 그죠? 테마성 됐을 때 트레이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 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큰 흐름에서의 우주나 혹은 국방 이런 쪽에 관련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카이나 하나그룹의 계열사들 그다음에 이쪽에서 내년에 상장하는 게 또 뭐냐 이런 게 테마가 뭐가 되느냐 그런 걸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마지막 단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알게 모르게 올라 있으니 관심권에 넣어두고 보자. 네네. 이 정도 정리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주항공 산업에 관한 큰 그림들을 좀 그려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